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비상식적 성공법칙, 저자는 간다 마사노리, 출판사는 생각지도입니다. 센스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제1습관에서 확고한 목표를 세웠다. 제2습관에서는 그 목표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했다. 제3습관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자신의 셀프 이미지를 개선했다. 그래서 제4습관에서는 당신이 잡동사니 위에 불과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대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큰 성공을 이룬 경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영은 센스이며 이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솔직히 말해서 보통 사람은 노력해봐야 헛수고 라는 얘기다. 그런데 그런 경영자들에게 당신은 타고난 센스를 어떻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책을 많이 읽는다 라는 것이다. 감성 마케팅 개발자인 고사카 유지 선생은 센스는 정보량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최근의 감성공학 연구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많은 양의 정보를 흠뻑 뒤집어 쓰듯이 흡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보통 사람이라도 센스를 기를 수 있다는 말이다. 나 역시 그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나는 원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경영자다운 센스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행동력도 강해졌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입력하는 정보량을 늘렸을 때, 즉 공부하는 양이 늘어났을 때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발상력과 행동력에 직결되는 정보 수집이 가능할까? 내 경험에 의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경영자들과 마찬가지로 책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이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보자. 나 자신이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훌륭한 책이나 존경하는 스승을 만났을 때였다. 그때는 컴퓨터를 클릭한 것처럼 새로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 세 번째 방법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정보 수집 방법이다. 바로 오디오와의 만남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바로 설명하겠다.
오디오가 기적을 일으킨다. 당신이 창업한 후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을 실토해라. 안 그러면 너의 목숨은 없다. 내가 이런 협박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은가? 나는 주저하지 않고 네, 오디오를 듣는 습관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취미로 오디오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성공한 경영자나 훌륭한 컨설턴트의 오디오, 즉 이른바 비즈니스 관련 오디오를 듣는 습관을 말한다. 나만 갖고 있는 습관은 아니다. 단기간에 성공한 기업가들을 관찰한 결과 이동 시간 중에 그들은 하나같이 오디오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독립할 창업가들에게 오디오는 다른 매체에서 얻을 수 없는 풍부한 지식을 제공한다. 훌륭한 경영자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불과 한두 시간이면 배울 수 있다.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한 경험에서도 배울 것은 많다. 회사 고문으로 계약하려면 아주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영 컨설턴트가 자신만의 방법으론 오디오에 아낌없이 공개하고 있다. 더구나 육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책으로는 다 전달하지 못하는 미묘한 뉘앙스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하면 오디오 듣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심각한 핸디캡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오디오를 들으면서 얻는 효과는 단순히 지식이 느는 것만이 아니다. 지식과 더불어 시간을 벌고 발상력에 행동력까지 늘어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시간을 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오디오 듣는 습관을 들이면 1년에 12개월이 14개월로 늘어난다. 이를테면 오디오를 듣기 위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매일 2시간이라고 가정하자. 일주일이면 10시간을 공부하는 것이다. 한 달이면 40시간, 1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480시간이 된다. 480시간은 하루에 8시간씩 60일, 즉 2개월 동안 꼬박 공부한다는 뜻이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움직이는 공부방이 되는 셈이다. 오디오 듣는 습관을 들이면 출퇴근 시간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생산적인 시간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오디오를 들으면 발상력이 커지면서 아이디어가 계속 샘솟는다. 운전하면서 오디오를 듣는데 자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수첩을 다리에 묶어두고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한다는 사람도 있다. 왜 오디오를 듣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일까? 오디오를 들음으로써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오디오를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오디오란 멍하니 있을 때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혼잣말을 뜻한다. 인간은 멍하니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동물이다. 그래서 무엇이든 공부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피곤하다, 곤란하다, 걱정이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만 마음속에 떠올린다. 평소 부정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는 오디오가 우리 안에서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실에서도 부정적인 일들만 눈에 띄게 된다. 그런데 비즈니스 오디오는 성공한 사람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수록한 것이다. 멍하니 있다가도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테이프를 듣다 보면 현재 의식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 즉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 요컨대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교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더 쉬워진다. 더 나아가 오디오를 듣는 습관은 행동력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식에는 단지 알고 있는 단계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있다. 예를 들어 테니스를 잘 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한번 배워서는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적절한 몸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기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책 한 번 읽고 이야기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이 되지 못한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거나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제야 그 지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필요할 때 무의식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내 경우엔 책은 한 번 읽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오디오는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듣는 일이 많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있는 지식으로 쌓이게 되었다. 집중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멍하게 있을 때일수록 뇌파가 알파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으로 지식이 곧바로 들어가게 된다. 잠재의식에 지식이 들어가면 그것은 행동을 변화시킨다. 나는 외국에서 자녀 교육에 관한 오디오를 주문해서 들은 적이 있다. 한 번 들었을 때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다 들은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분명히 늘어나는 경험을 했다. 현재 의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더라도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 수준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또한 오디오를 들으면 새로운 힌트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뇌는 가장 익숙한 정보부터
인식하기 때문이다. 처음 들었을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 즉 기존 지식과 가장 관련이 있는 정보밖에 듣지 못한다. 그러나 두 번째 들으면 처음 들었을 때 새로웠던 정보가 기존의 지식이 되어 이번에는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오디오는 시간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발상력과 행동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적인 도구다. 그렇다면 오디오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미국은 자동차 사회이다 보니 창업가나 회사 준역들이 자동차에서 오디오를 듣는 것이 당연한 습관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련 오디오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정말 뛰어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장들만 구입해서 듣는 실정이다. 실제로 몇몇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런 종류의 오디오를 판매하고 있다. 후나이 종합연구소, 일본 경영 합리화 협회가 유명한데 FP 스테이션의 아마노 선생, 그리고 란체스터 경영의 다케다 요이치 선생도 적극적으로 오디오를 발행하고 있다. 나 또한 최강 기업 실천 오디오 세미나를 매월 발행하고 있다. 오디오 듣는 습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디오 내용은 내가 꼭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성공한 인물을 돌격 인터뷰에서 편집과 겸렬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한다. 나 자신이 비즈니스에서 사용해보고 싶다든가 힌트로 삼고 싶은 관점에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내용에 상당한 깊이가 있다. 내가 오디오 듣는 습관의 중요성을 호소하면 이미 한물가지 않았나요? 라든가 출퇴근 시간이 짧아서 들을 시간이 없어요 같은 변명을 하면서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오디오를 듣는 사람은 웃음을 멈추지 못한다. 오디오를 듣지 않는 사람과 그만큼의 차이를 쉽게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디오를 듣는 사람은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훌륭한 선배 경영자가 고맙게도 자신의 실패담을 알려주고 있으니 말이다. 만약 당신이 같은 실패를 했다면 적어도 수억 원은 간단하게 날렸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선배들의 지혜로부터 배운다. 눈앞에 보물 지도가 있는데 바로 줍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고 있을 텐가? 나는 이것만큼은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어쨌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아라. 외출할 때도 이어폰이 필수다.
단기간에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고 그 성공을 지속하는 방법.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면 그 중 하나로 오디오를 듣는 습관은 절대 빼놓아선 안 된다. 궁극의 공부법, 포토 리딩. 책을 많이 읽는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다. 그런데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디오는 들어도 책은 별로 읽지 않았다. 변명이겠지만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밖에 읽지 못했다. 물론 공부하려는 마음은 늘 있기에 책은 많이 구입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펼치면 5분 후에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 다음 날 다시 한번 같은 책에 도전한다. 그러면 5분 후에는 또 졸고 있다. 책을 펴면 잠들어 버리는 날이 계속되는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도 첫 장을 읽지 못했는데 또 새로운 책을 구입한다. 그 결과 읽지 않은 책들이 쌓여간다. 자기 혐오를 애써 숨기고 나는 내가 발상할 수 있으니 책을 읽을 필요가 없지라며 호언장담할 정도였다. 이랬던 내가 지금은 하루에 한 권은 반드시 읽을 수 있게 됐다. 포토 리딩이라는 미국에서 개발된 속독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토 리딩이란 단순한 속독이라기보다 문서를 사진처럼 읽고 이해함으로써 정보 처리 속도 자체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나는 우연히 미국 출장 중에 잡지 기사에서 이 방법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포토 리딩을 하면 페이지당 1초의 속도로 책 내용을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중간고사가 생각났다. 성적이 나빴던 나는 시험 보기 전 쉬는 시간에 복사기처럼 노트를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한탄한 적이 있었다. 그런 꿈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이었다. 기사만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자꾸 신경이 쓰여 기사에서 소개한 포토 리딩 관련 책을 주문했다. 솔직히 책을 읽고 포토 리딩을 시도해 본 것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몇 년 동안은 포토 리딩에 대해 잊고 지냈다가 창업 후 사업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자 큰맘 먹고 미국으로 건너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충격이었다. 이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 계속 연습했다. 나는 단순한 속독에 그치지 않는 그 내용의 깊이에 빠져 들었다. 그리고 일본 최초의 포토 리딩 공인 지도 강사가 되었다. 포토 리딩 방법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 방법을 소개하고 싶었다. 나는 글을 쓰기 전에 참고문헌 20여 권을 몇 시간 만에 읽거나 35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을 15분 만에 읽은 후 1시간 동안 그 책의 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능력은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포토 리딩을 배우기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게다가 일본어로 된 책뿐 아니라 영어 원서도 단시간에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미국에서 4년 동안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교과서를 많이 읽었다. 그럼 당연히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을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 사정은 달랐다. 나는 영어 원서에 거부감이 있어서 귀국한 뒤 구입만 하고 읽지 않은 영어 원서들이 쌓여 있었다. 그랬던 내가 포토 리딩으로 영어 원서를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지금 이 기술을 우연히 익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5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열등생에 속한다. 가르치는 나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리는 학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몇 개월 공부해서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한 권도 읽을 수 없었던 영어 원서를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있다 등등 많은 사례들이 있다. 포토 리딩은 한계를 뛰어넘어 가능성을 넓히는 방법이다. 머릿속 정보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라.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뇌의 구조를 바탕으로 만든 정보 처리 기법이기 때문에 책 읽기뿐 아니라 지적 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 처리 속도와 질이 향상된다. 그 예로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응용할 수도 있다. 우선 목적을 정한 다음 참석 인원에게 동시에 정보를 제공한다. 회의는 대개 참석자 전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한 후에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독촉하는 패턴으로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사장 혼자서 말하고 회의가 끝난다. 사장은 아무리 기다려 주어도 직원들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한탄한다. 반면 직원들은 사장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며 불평불만을 토로한다. 이후 패턴은 뻔하다. 퇴근 후 직장 동료들끼리 한잔하러 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른다. 그리고는 회의에서 발표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사실 회의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뇌의 구조상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뇌는 정보를 다운로드 받느라 바쁘다.
그런 다음 시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으면 뇌 속 회로에 접속하기란 불가능하다. 회로가 접속되기까지는 적어도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열심히 생각해 보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 단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 집에 가서 샤워하는 도중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이런 뇌의 구조를 감안하면 지적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 주제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고 잠시 쉬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러면 회의가 빨리 끝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질 또한 차원이 다르게 훌륭해진다. 성공한 사람과 어울려야 당신도 성공한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무엇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는가 라며 성공 요인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다른 어떤 요인보다 어떤 사람과 친분이 있는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성공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와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 법칙은 뇌의 관점에서 판단해도 설명이 된다. 뇌는 익숙한 정보에 가장 먼저 끌린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황이야 라고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회사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된다. 뇌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불황이 없을까 하고 불황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는 2주 만에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DM을 발송해서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임에 속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저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라고 못할 리 없다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신의 뇌에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세상에 널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은 쉽다. 지금 속해 있는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그룹과 거리를 두면 된다.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진 사람과의 교류는 치명적이다. 얼굴을 찡그리고 못하겠다, 어렵다,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면 성공한다라는 상식은 잘못된 것이다. 정답은 훌륭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면 성공한다이다. 나는 창업할 당시 샐러리맨 시절에
일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애당초 그들 역시 불면 날아갈 듯한 우리 회사를 상대해봤자 별다른 소득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들 역시 나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고백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독을 즐겼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졌다. 개인이든 회사든 다른 무대로 옮겨갈 때는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진다. 인생의 다음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만나달라는 부탁을 한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줄 확률은 매우 낮다.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이란 워낙 바빠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며 어울리는 사람들 또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한다. 물론 일단 부딪혀 보자는 정신은 좋다. 내 멋대로 다가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런 상황이 때론 상대방에게는 민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성공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는 사이로 발전하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바꿔 말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식의 나만 얻으면 된다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만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제안을 하면 된다. 지금까지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통해 모두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